안녕하세요. 도시 디자인 3 디테일 1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활용해 텍스처 일괄 수정하기와 킷배시 3D와 빅, 미디움, 스몰 에셋들을 활용해 디테일 추가하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활용해 텍스처 일괄 수정하기에서는 킷배시 3D 에셋들은 기본적으로 에셋을 다운받을 때 2K로 받는 옵션이 있기는 한데 빅, 미디움, 스몰 에셋들은 아직은 4K 텍스처만 제공되고 있는데요. 물론 4K 텍스처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옥테인에서 텍스처들 사이즈가 크고 많으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의 VRAM에 따라서 렌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편하게 바꿔주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존 에셋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생겼었죠. 근데 보시면 이 텍스처들이 다 이제 4K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4K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는 RTX 3090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VRAM이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24기가인데 뭐 다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인제 건물 에셋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텍스처가 많아지면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K로 줄여주는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배경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K로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카메라를 건물에 엄청 가까이 가는 거 아니면은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텍스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시면은 이런 거 보면 텍스처가 굉장히 많죠. 이거를 하나하나 2K로 줄여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게요. 그래서 텍스처 언더바 2K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K 텍스처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5% 크기로 되어 있는데도 엄청 크죠? 자, 100%는 지금 이렇게나 텍스처가 큰 거예요. 윈도우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액션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이제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폴더를 닫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이름을 뭐 자유롭게 해줘도 되는데 저는 다운스케일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어떤 액션을 만들지 정하는 겁니다. 저는 2K로 만들 거니까 2K로 이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코드를 누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모든 동작들이 리코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이 텍스처 사이즈를 이미지 가서 이미지 사이즈 지금 4K로 되어 있는 거를 하프 사이즈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기 2를 하면은 지금 2048, 2048로 바뀌었죠? OK. 이렇게 누르면은 텍스처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 사이즈 줄인 게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자,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줄였으면은 이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가서 Save as 한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있었던 4K 텍스처 폴더고 아까 만들어 놓은 2K 폴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OK를 누르는 거죠. JPEG으로 저는 저장할 겁니다. 하고 이 퀄리티는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하면은 제가 저장한 것까지 이렇게 리코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끄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클로스를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2K 텍스처 저희가 액션을 만들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클로즈 하는 것까지 이렇게 리코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코딩을 끄도록 할게요. 2K 폴더를 한번 가볼까요? 이게 잘 저장이 됐네요.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줄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법이 펼쳐집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파일 가서 오토메이트 들어가서 배치를 누릅니다. 여기 들어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셋 옵션에 보면은 이 다운스케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폴더가 보이죠? 이 다운스케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에서 이 폴더를 어떤 폴더에서 어떤 폴더로 바꿀 건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는 이 폴더에서
셀렉트 폴더 누르고 이제 여기 가서 이 폴더로 이 액션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텍스처들을 다 이 액션에 먹여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오케이를 누릅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토샵이 알아서 이렇게 이 액션대로 이제 행동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텍스처, 이 2K 폴더에 다 저장이 됐죠. 이걸 하나 더 열어서 비교를 해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텍스처들이 다 2K로 저장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름까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C4D에서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로 가 가지고 이 경로만 바꿔 주면은 이제 이 텍스처가 다 다운 사이징이 되는 거죠. 얘를 한번 사이즈를 볼까요? 2K로 잘 넘어왔네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하니까. 이거는 다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액션은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다시 파일, 오토메이트, 배치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set downscale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이 폴더 choose 해 가지고 아까는 이 wires and cable 텍스처 폴더를 선택을 했었죠. 여기서는 제가 이 set 드레싱에 있는 이 4K 텍스처들을 2K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폴더가 없으니까 텍스처 2K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S가 있네요, 이렇게. textures 2K.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폴더는 이 4K 텍스처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이 두 번째 어디다 저장할지 선택하는 이 폴더는 여기 2K 텍스처 폴더 아까 저희가 만든 폴더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override action save as command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이 세이브를 할 때 아까 다른 경로로 해줬는데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그 경로로 다 저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정해 놓은 이 폴더로 이 기능을 오버라이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4K 텍스처 폴더였고 이거를 2K 텍스처 폴더를 가면은 저장이 잘 됐네요. 보면 이 텍스처 용량도 처음에는 5메가였는데 이번에는 1.4메가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이 사이즈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필수적인 작업은 아니고요. 이 큰 텍스처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VRAM이 모자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패시 3D와 빅, 미디움, 스몰 에셋을 활용해 건물 디테일 추가하기 위해서는 키패시 3D의 브루탈리스트 에셋과 빅, 미디움, 스몰의 인더스트리얼 존 에셋들을 이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의 결과물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만 올리면 도시 와이드샷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장면도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충분히 이러한 장면들을 손쉽게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구조를 한번 훑어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 라이팅 세팅은 저희 이전 수업에 했던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도 그대로고 씬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패시 3D Industrial Zone OG OG란 말은 이제 오리지널 파일 그리고 Industrial Zone 이 오리지널 파일들을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는 모두 인스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모델들은 다 인스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빌딩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뷰포트가 이 옵션에서 머티리얼을 이렇게 켜놨었는데요. 이 머티리얼을 켜놓으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거나 이 뷰포트를 움직일 때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꺼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한번 그러면은 레이어를 하나씩 꺼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드론이랑 PC 3D 이건 냅둬도 되고요. 인더스트리얼 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만들어 놨던 베이스 도시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인더스트리얼 존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뒤에 엄청나게 큰 건물 있죠. 그 배경이 되는 이 건물을 캣피시 3D 에셋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 이 드론들도 마찬가지로 빅, 미디움, 스몰의 매크 스쿼드 제품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들만을 이용해 가지고 디테일을 작업을 해 줬습니다.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드래그 해 가지고 15가지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로 계속 복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꾸며 줬습니다. 레이아웃이 중요한 거지 사실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씬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반응 속도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대규모 도시 씬을 작업한 것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작업을 시작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에셋 정리 시간에 정리해 놨던 이 인더스트리얼 존 에셋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어떤 에셋들을 가져다 쓸 수 있을지 서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케이블 파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에셋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얘네들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흩뿌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봉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셋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습용으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아까 그 내용들을 지우고 이렇게 폴더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ndustrial Zone OG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이만하면 됐고 이 Set Dressing에서는 이제 보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와이어 있었잖아요. 케이블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그 케이블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 레퍼런스에서 뭐 이런 게 있었죠. 아, 저게 약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탱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브 이런 애들도 그렇고 이런 탱크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레퍼런스 찾았던 것 중에 이 컴퓨터 칩셋 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요소들로 얘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점적인 요소들로 이 친구들을 채워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탱크 같은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긴 이런 비율의 요소들을 이런 것들로 채워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얘 괜찮았고 이 탱크도 좋고 얘도 보시면은 같은 탱크인데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갇혀 있는 탱크 얘랑 그리고 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거는 뭐였냐면은 Industrial Zone All Buildings Part 2네요. 이 파일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도 이 작업할 때 상당히 느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군데다 모으지 마시고 예를 들어 뭐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따로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서 이렇게 또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이런 파이프도 괜찮다. 근데 그러면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또 뭐가 있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쉐입이 멋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메인 건물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에셋이기도 한데 우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 가져갈까요? 일단 가져가고 작업을 할 때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눈에 띄는 게 있으면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이런 파이프들. 이거는 이 판때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고 또 가져가서 컨트롤 V 마지막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레퍼런스에서 쓸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죠. 물론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느낌이 뭐랄까 제가 베이스 건물 위에 이 판때기를 넣기에는 얘들이 너무 직사각형이고 그리고 약간 그 쉐입이 좀 저희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가져가지 않았고 보시면은 이런 점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큰 것들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중간 게 있고 이렇게 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런 요소로 쓸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점적인 요소들 좀 길쭉한 거를 쓸 수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선택을 한 거죠. 보시면 얘 둘이 비슷한데 얘가 좀 더 밝네요. 얘로 가져갈게요. 어두운 걸로. 지금 이거는 동그란 거랑 이거랑 합쳐 놓은 거구나 하고 이거 하나 가져가고 얘랑 또 다른 모양이니까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겠죠? 하고 얘를 가져가고 얘랑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된 모양으로 된 것도 하나 가져가고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눈에 띄는 게 그렇게 있진 않은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실제 제작할 때 다리에 썼던 에셋이거든요. 이거는 보면서 다리 같은 요소를 하나 넣고 싶은데 이게 약간 다리 같잖아요. 근데 이게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폴리곤을 지워서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얘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한데 이 친구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일 패스가 상대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뜨는데 텍스처들이 지금 이 제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지 않다. 이거를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 경로로 바꿔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뭐 가져올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상대 경로로 되어 있죠. 이거를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리고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을 하면은 이게 절대 경로로 바뀌게 됩니다. 로컬라이즈드 파일 네임은 이게 상대 경로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이랑 같은 폴더의 텍스처가 있어야지만 인식을 합니다.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줘야지만 제가 이 오브젝트들을 어디로 가져가도 근데 아까 가져와진 것 같은데 얘네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져온 거를 일단은 이거를 옆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너무 작은데 제가 왜냐면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이게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또 이 큐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큐브랑 좀 사이즈가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작은데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눌러서 크기를 키우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오브젝트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미 지금 스케일이 100이네요. 우선은 이게 스케일이 이렇게 커져 버리면은 이게 100이고 나머지들이 이제 다 1이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면은 오브젝트를 옮기거나 할 때도 약간 굉장히 이상하게 옮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다 1로 만들어주고 하는 편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쓰긴 하는데 이게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안전하게. 얘네를 다 선택하고 스케일을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도 한 군데다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스케일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누르고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모델 모드로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얘가 너무 작았던 게 이렇게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좀만 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네요. 조금만 줄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스케일은 1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얘네가 크기가 커졌죠. 근데 제가 아까 오브젝트를 모델로 바꿔줬는데 이 오브젝트 모드로 하면은 보세요. 제가 스케일을 똑같이 늘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일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1로 이제 고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가진 게 28개의 오브젝트가 있네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정리했을 때처럼 클로너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8이니까 오케이. 클로너 해서 클로너도 같은 위치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이렇게 0으로 하면은 얘랑 같은 포지션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가져온 이 오브젝트들을 클로너에 넣고 오브젝트 그리드 그리고 이 리셋 코디네이트를 꺼줘야지만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이 클로너의 이제 속성이 얘네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끄고 28개였잖아요. 그리드를 6 곱하기 5로 한 다음에 그럼 6, 5, 30이죠. 두 개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주황색을 이렇게 잡고 늘리면은 이 스케일이 늘어나거든요. 조금 큰 것 같네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기가 쉽죠? 이때 C를 눌러서 클로너를 이렇게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너가 깨졌고 지금 보시면 아마 두 개가 중복되는 오브젝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wire to 그리고 mega factory assembly 보시면은 wire to mega factory assembly 있죠? 얘 두 개 지워줄게요.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스케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크니까 좀 줄여줄게요. 이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아까 뭐 좀 잘못 가져왔나 봐요. 보시면은 이게 또 중복되는 게 있네요. 이런 애들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 파일 패스 설명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안 지웠나 봐요. 얘도 있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여기 있으니까 얘도 있네요. 얘도 지우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난 아니죠?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보세요. 인더스트리얼 존 이 에셋에 보면은 이거는 안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얘랑 다른 오브젝트죠? 얘랑 같으니까 오케이. 얘 말고 그러면은 얘랑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인데, 보시면은 얘 둘이 똑같은 텍스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 보면 좀 똑같은 텍스처 같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것들이 다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같은 이름이 있는 이런 애들은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성님께서 같은 이름인 머테리얼들을 합쳐주는 이런 스크립트를 제작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같은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밑에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는 그 정성님한테 부탁하기 전에 진짜 이 많은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를 알트 드래그로 이런 식으로 합쳐 줬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나.' 이러다가 다행히 정성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스크립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이것도 솔직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단축키로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윈도우를 누르고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커맨드 매니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merge same name이죠. merge same 지금 나왔습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숄컷에 저는 Alt 1로 해줄게요. 제가 방금 사실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다 실패하고 Alt 1이 살아남았습니다. Alt 1로 하고 Assign 눌러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케이, 잘 되죠? 그러면은 이제 Alt 1로 이 친구들을 다 같은 이름을 이렇게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나요? 엄청 빠르죠? 벌써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 머티리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같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복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옥테인 머테리얼이 아니라 C4D 스탠다드 머테리얼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라이브 뷰어를 켜고 여기 보시면은 머테리얼 그리고 컨버트 머테리얼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네들이 옥테인 머테리얼로 바뀌면서 이 기존에 있던 머테리얼들이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되게 됩니다. 프리뷰가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가 되게 늦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옥테인 머테리얼로 컨버팅이 되면서 얘네들은 쓸모가 없어졌죠. 물론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도 되지만 이제 얘를 오른쪽 클릭하고 delete unused material 하면은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머테리얼들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새로 이제 가져온 머테리얼들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노드 에디터를 누르면은 안타깝게도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디퓨즈랑 이 노멀 맵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러프니스, 뭐 스페큘러 이렇게 다 있는데 두 개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둘째치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스페큘러 채널 가시면은 이 컬러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로 플롯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거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으면은 저희가 이걸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흰색으로 해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검은색으로 해줘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하나하나 해주면은 이것도 다 일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스페큘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를 클릭해서 이렇게 연 다음에 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끝에 거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머테리얼 타입을 그냥 옥테인 글로시로 다 통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만데 이렇게 막 몇 번 클릭하면은 리프레시가 되면서 얘가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그러면은 저희가 머테리얼을 글로시로 바꿨으니까 스페큘러 탭에 들어가서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스페큘러를 그냥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들 스페큘러가 생겼죠? 이게 원래는 다 회색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뭐 되게 플랫했는데 지금 덩어리감이 살았죠. 이 상태에서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인덱스가 1.5 정도로 할까요? 저는 이게 선라이트가 비쳤을 때 좀 더 반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1.5, 1.4 정도로 할까요? 하고 이 러프니스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니까 이걸 블랙으로 해주고, 지금 이게 너무 러프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약간만 이렇게 내려줘서 좀 더 맨질맨질한 재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파이널에는 제가 이따가 이제 텍스처링도 할 텐데 여기서 러프니스 텍스처를 그냥 그런지 텍스처로 하나 통일해 버릴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에셋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제작할 수는 이제 없으니까 저희 실제 예제 파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에셋들을 사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 예제 파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한 모델들입니다. 아까 가져온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하죠? 보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추가 작업이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제가 이 폴리곤을 선택해서 지워줬고, 약간 그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바 같은 거에 얘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바에 얘랑 이렇게 같이 넣어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얘를 인스턴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씬에 사용한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가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 가져왔던 게 이거 있잖아요. 제가 다리처럼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면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하고 지우고 선택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노가다를 해줬습니다. 좀 굉장히 귀찮긴 한데 저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kitbash 소스들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kitbash 소스들 안에서도 또 kitbash를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좀만 같이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듣고 해보는 거랑 다르니까, 이런 거 지금 할 때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거의 뒷면도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셀렉션 옵션에 셀렉션을 클릭하면은 이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비저블 온리를 클릭하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거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겹이면은 이 겉에 있는 면만 또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꺼주고
저는 이 뒤에 것까지 다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리의 형태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간판 같은 거를 이제 쓰지 않을 거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지워주고, 그리고 저희 가져온 케이블들 있잖아요. 이 케이블들을 여기서 재활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케이블도 따로 쓸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얘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드래그해서. 그리고 컨트롤 X로 눌러서 잘라 넣기를 하고, 이 친구 밑에 넣을 거죠, 지금.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얘 밑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고 Alt 0 해주면은 이 위치가 또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베리에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또 여기서 이 포인트 모드로 얘네를 이렇게 셀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이렇게 뺀 다음에, 뭐 이번에는 좀 긴 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케이블 같은 것들은 지금 길이가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 다른 케이블도 있었잖아요. 얘를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밑에 놓고 Alt 0 누르면은 위치가 같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리에이션을 줬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이거 하나였는데 벌써 또 3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여기서 또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줬고요. 다시 그러면은 저희 예제 파일로 돌아갈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에 배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건 그림 그리듯이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에서 그러면은 일단 필요 없는 거 꺼주고, 얘랑 얘랑 다 꺼주도록 할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드론, 키패시 3D도 그냥 없애줘 버리고, 이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인더스트리얼 존 도 없애고, 지금은 이 베이스랑 라이팅이랑 카메라, 그리고 이 에셋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더스트리얼 존이 있으니까 널은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더스트리얼 존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렌더링을 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뷰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우선 이 다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다리를 선택을 해서 얘를 인스턴스로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인스턴스가 아니라 렌더 인스턴스여야지 가볍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스턴스 하면은 얘를 그냥 복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렌더 인스턴스로 해주고, 아까 만들어 놓은 인더스트리얼 존 2 폴더에 넣어주고 잠깐 닫고, 얘를 또 Alt G를 눌러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고 이름을 갖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스케일 늘리는데, 인스턴스는 이렇게 안 늘어난다고 했죠. 인스턴스는
여기서 이 오브젝트 모드로 해야지 이 스케일이랑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리를 넣어볼까 하고 한 거죠. 이것도 뭐 제가 이 작업을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쉽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멋진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복사를 막 해본 거죠.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고 얘를 또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도 해볼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저희가 찾았던 레퍼런스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따라 해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탑뷰에서 본 거고 이걸 이렇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뻐야 되니까 카메라 모드를 이렇게 넣어놓고 탑뷰로 이렇게 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벌써부터 뭔가 점점 채워지고 있죠? 이게 지금 다리가 너무 짧으니까 하나 더 복사해서 롱다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저기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얘는 좀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결과물 분석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클적인 요소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이렇게 검색해도 되지만 여기에 이 쇼컷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누르고 오브젝트 렌더 인스턴스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Alt-G 눌러서 그룹핑 해주고 이름 바꿔주고 이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주고 처음에 넣었었죠. 이거는 좀 탑뷰가 이뻐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너무 크네요. 첫 장면에 카메라가 이렇게 건물들 위를 보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얘를 보고 여기 갔을 때 오른쪽에서 얘를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지금 건물 사이사이에 이게 이렇게 떠 있는 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또 그룹핑을 해서 얘를 컨트롤 드래그로 어느 정도 말이 되게끔 공중에 떠 있지 않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말이 되죠. 물론 이 건물 위에 이런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미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지금 벌써부터 뭔가 괜찮아질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널이 생겼잖아요. 이 그룹된 거를 또 잡고 막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컴퓨터가 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렌더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면은 엄청나게 고사양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씬을 옵티마이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작업할 때 보면은 진짜 이거를 막 인스턴스 같은 것도 안 쓰고 프로젝트 파일 열었을 때 엄청 무거워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작업해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최대한 옵티마이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후배들한테 옵티마이징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른 거, 이게 멋있는데, 인스턴스, 렌더 인스턴스 클릭하고, 폴더 접어주고, 여기서 Alt G 눌러서 그룹핑 해주고, 이름 바꿔주고, 얘를 다시 가져올게요. 실제로 제가 작업할 때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느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거 있는 거 괜찮네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포그 안에서는 실루엣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뭐 텍스처, 디테일 이런 게 이런 도시 씬을 제작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넣으니까 지금 굉장히 여기가 꽉 차면서 멋있어졌는데, 자,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저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괜찮네요. 위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 오브젝트끼리 막 겹치던 말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건 어차피 배경에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겹쳐 쓴지 여러분들도 잘 몰랐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거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할 필요가 특히 이런 장면을 작업할 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라인만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건 좀 아니다, 그죠? 너무 다 가리니까 이거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럼 카메라가 지나갈 때 얘를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은근 재밌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만들고 렌더 인스턴스 그리고 여기로 옮겨줘서 그룹핑 해주고 이름 바꿔주고, 제가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또 새로운 쉐입이 생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이 된 쉐입이 있었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쉐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파이프 같은 것들이 많은 쉐입은 처음이네요. 전 여기서 얘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들을 보면은 이 아웃라인이 재밌어요. 보이시나요? 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 직선 같은 것들만 있다가 이런 곡선적인 요소가 생기니까 더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지금 저는 이게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좀 내려주고 얘가 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얘도 지금 좀 떠 있는 게 이상하니까 드래그를 해서 구조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네요. 설명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얘는 사실 보니까 이 바닥 부분이 이제 보일 것 같지 않은데 하나만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렌더 인스턴스 가져와서 다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룹핑 해주고
요렇게 또 가져와서 얘는 저희 예제처럼 T 눌러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빨간색 라이트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서 고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에 제가 이렇게 스피어에다가 에미터, 블랙바디 에미션을 넣은 이 텍스처를 넣어서 이 라이트 효과를 내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었던 게, 지금 여기는 하나고 거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가 하나 있고 반대쪽은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복사해서, 지금 이 불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컨트롤 또 복사해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주고, 이번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하고, 그러면 이름을 얘가 1이었으니까 이 친구는 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시면은 여기 인스턴스 있죠? 얘랑 얘는 바꿔줄게요, 다른 걸로. 그래서 얘 둘을 클릭하고 보시면 이거를 방금 만든 거를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 하나고 여긴 두 개가 됐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도 넣어주고, 카메라가 보이는 선에서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도 해주고, 최대한 이 그리드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뷰로 봤을 때도 뭐 여기 하나 지나가게 해줘야겠네요.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아직 안 쓴 애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썼냐, 이런 애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걸로 할게요. 인스턴스 가져와서 그룹핑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랜덤 인스턴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의 크기를 너무 키우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탱크 같은 게 건물보다 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져와서 요런데, 이런 건물 위에 이런 탱크들이 있잖아요, 보통 옥상에. 그거 생각을 하고 이걸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짬뽕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고, 근데 지금 이 두 개 똑같은 게 있으면 이상하니까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얘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얘도 인스턴스 해서 렌더 인스턴스, 얘는 비슷한 애니까 여기다 그냥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였죠? 여기 가서 여기 이 친구랑 이제 바꿔줘야겠죠? 얘를 이렇게 해서 Alt0 누르면 일로 리플레이스가 되고, 좋습니다. 지금 베리션이 됐습니다. 땅바닥에 위치를 시켜주고, 오케이. 지금 이거 좀 이상한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얘가 뭐 이런데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겠죠? 약간만 보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넣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 위에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것 중에 제가 좀 많이 쓴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동그란 거?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인스턴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Alt G, 이름 바꿔주기, 크기를 키워주고. 근데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왼쪽 부분이 너무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얘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는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얇은 이런 기둥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되게 사이파이 같은 느낌이 나고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 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약간 레이아웃에 새로운 요소를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저기 넣어줄 수 있겠죠. 하면 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런 뭔가 곡선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작게 해주고. 좋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렇게 센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제대로 맞춰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지금 남은 게 뒤에 이렇게 큰 건물, 그게 뭐였냐면은 이 AI의 기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큰, 그리고 멀리 있는 그런 건물을 이제 뒤에 넣어줬는데, 그거는 키패시 3D 에셋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드론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경이 되는 건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키패시 3D 에셋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얘를 가져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얘밖에 없죠. 키패시 3D. 그러면은 키패시 3D 브루탈리스트, 이걸 열고 뷰 클리핑에 라지로 해야겠죠. 이게 제 건물인데 좀 줄여서 제가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이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과 요거랑 이거는 이거네요. 요거랑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떼왔네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는 약간 와인잔 같은 모양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늘려줬고, 이 친구는 이 윗부분만 가져와서 활용을 해줬네요. 자, 그럼 이거를 컨트롤 X에서 복사하고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이 건물들도 지금 여기 있는 건물들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거 하나를 가져가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모델인 게 티가 너무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제작할 때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 보시면 이것도 제대로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씬에 가져가 가지고 이 쉐입만 신경 쓰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아까 저희가 만든 장면에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kitfish 3D 가 지금 눈이 꺼져 있는데 얘네를 그냥 지우고 여기다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어차피 아웃라인만 보이기 때문에 크게 디테일이 그렇게 상관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찝으로 시키겠습니다. 한번 렌더링을 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고 좋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지금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좀 더 뒤로 해주고 약간 키워주고 보시면 이게 중간이 아니라서 얘를 약간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 얘네가 이렇게 막 가리니까 얘네를 이걸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너무 가리네요. 얘를 꺼볼까요?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툭 끊겨 있죠. 저는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쉐입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올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키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 쉐입이 이 이상한 부분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셀렉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텍스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텍스처 경로가 깨졌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텍스처가 깨졌으니까 Asset Inspector 들어가서 이거를 리링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kitfish 3D 이런 식으로 텍스처 경로 깨졌을 때는 얘를 오른쪽 클릭하고 리링크 에셋 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kitfish 3D 이 텍스처 있죠? 이 텍스처 폴더에다가 select 폴더 여기는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지금 여기는 텍스처가 아니라 이제 폴더를 선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텍스처는 안 보이는데 이 텍스처 폴더를 선택을 딱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렌더를 다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텍스처가 연결이 됐죠? 지금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즉흥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 사이즈를 줄이고 도시 디자인에 디테일을 추가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엔 kitfish 3D나 빅, 미디움, 스몰 에셋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구매하기엔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에셋을 사용해서 강의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트스테이션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저렴한 에셋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에셋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도시를 디자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닌 핵심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을 해보는 것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